네, 전 세계 코로나19가 맹렬한 기세로 재확산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감염 사실을 모르는 젊은 층이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탓에 전례 없는 화상 방식을 택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오는 11월 대선의 후보로 공식 지명합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227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78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입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565만 명을 넘어 가장 많고, 브라질 340만 명을, 인도 276만 명을 각각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가 자각 증상 없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감염 취약층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감염병 양상이 변하고 있다면서 20대에서 40대가 확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더 취약한 계층으로 바이러스가 유출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국가의 신규 확진자 급증 현상을 언급하며 단순한 재유행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새로운 유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변이가 발견됐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WHO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민족주의를 재차 경고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백신 사재기를 경계한 것으로 대유행에 대한 대응은 집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WHO는 대유행을 종식시키는 건 몇몇 국가의 전체 국민보다는 전 세계의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백신을 공유하는 게 각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며 독감 예방접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데 브라질 당국이 미국 존슨앤존슨과 벨기에 얀센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차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브라질 내 코로나19 백신 3차 임상시험 승인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 중국 시노백, 미국 파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번 3차 임상시험은 성인 7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 다른 나라 코로나19 상황을 알아볼 텐데요. 한동안 확산세가 둔화했던 독일에서도 최근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영국의 우리의 질병관리본부격인 그 국립보건원이 새로 출범합니다. 영국 국립보건원은 앞으로 감염병은 물론이고 생물학 모기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검사와 연구, 분석 업무를 담당합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국립보건원이 감염병 대유행 초점에 맞추는 그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나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로부터 시스템적인 측면을 배울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독일에서 신규 확진자가 거의 넉 달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17일 독일의 신규 확진자는 1,600명이 넘어서 1,870명이었던 지난 4월 말 이후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실내에 이어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또 젊은이들이 즐겨 찾고 있는 디스코텍과 클럽을 다시 폐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모든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는 최근 연일 3천 명을 넘어서 5월 이후 거센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의 집중 발병 지역으로 떠오른 서부 지역의 푸네 지역의 그 주민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항체를 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푸네 주민 1,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1%에서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화장실을 함께 쓰는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는 항체 형성 비율이 62%로 높았고 고급 주택가나 아파트 지역에서는 이 수치가 39%로 낮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맞는다면 푸네 시민 300여만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코로나19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인도의 집단 면역 형성 가능성과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은 지역 주민 상당수가 특정 감염병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춘 상태를 뜻합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추가 감염자가 생기더라도 급속한 확산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미국 민주당은 현지 시간 18일 그러니까 이틀째 전당대회를 열고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11월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합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10시에 전당대회 본 행사를 엽니다. 본 행사에서 주별 경선 결과를 반영한 대의원 공개 투표인 롤콜 투표 방식으로, 그러니까 즉 호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이든을 대선 후보로 선출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당내 경선을 통해 전체 대의원의 과반을 확보해 후보 확정에 필요한 요건을 일찌감치 충족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바이든의 후보 지명을 축하하는 상징적인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듯 전당대회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존 캐리 전 국무장관 등이 나와서 지지 연설을 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연설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오늘 전당대회 역시 전날과 마찬가지로 화상 연결을 통한 온라인 전당대회로 진행됩니다. 바이든의 후보 수락 연설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0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또 19일에는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의 부통령 후보 지명과 수락 연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서부에 있는 나라 아프리카 말리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대통령과 총리가 군인에게 붙잡혔다고요? 네, 아프리카 말리의 케이타 대통령과 시세 총리가 18일 수도 바마코에서 반란 군인들에 의해 구금됐다고 외신들이 전해왔습니다. 군인들은 바마코에서 15km 떨어진 카티 군 기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공무원들과 군사 관리들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앞서 시세 총리는 반란 군인들에게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케이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 시위 군중은 군사 반란을 지지해 바마코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식민 종주국이었던 프랑스와 아프리카 영내 기구들은 일제히 군사 반란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케이타 대통령, 서아프리카 지도자들과 사태를 논의하고 서아프리카 공동체의 중재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피터판 미 국무부 사헬 지역 특사는 미국은 모든 비헌법적인 정부 교체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의 반란 동기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는 지난 6월부터 부패와 경제난, 또 안보 문제로 케이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예, 이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알아봤고요.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